노다지 썰전. HD 현대인프라코어가 2025년 3분기에 정말 뭐랄까 인상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1조 1,30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09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무려 291%나 급증했는데요. 자, 과연 이런 엄청난 성장세가 구조적인 체질 개선 덕분에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시장의 불확실성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될까요? HD 현대인프라코어의 미래 전망, 오늘 저희가 양쪽 입장에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그 발표된 숫자 너머에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아직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3분기 실적은 단순히 숫자가 좋은 걸 넘어서서요. 회사의 어떤 구조적인 개선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뛴 건 이게 일시적인 행운은 아니라는 거죠. 건설기계 부문을 좀 보면요. 신흥시장하고 한국에서 18%, 또 북미와 유럽에서 38%, 중국에서는 무려 82% 성장하면서 전 지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어요. 특히 그 아프리카 지역의 광산용 장비 수요는 정말 대단합니다. 올해 관련 매출이 작년의 2배, 그러니까 4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될 정도니까요. 여기에 유럽 시장의 회복세도 꽤 뚜렷하고요. 엔진 사업부도 빼놓을 수 없죠. 수익성 좋은 발전기용 엔진, 특히 그 북미 데이터 센터나 석유, 가스 시추 현장 수요가 아주 탄탄하고요. 또 방산용 엔진 수출까지 힘을 보태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16.9%에 달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익성입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미국 관세 영향도 3분기에 한 15억 원 정도 아주 제한적이었고 이미 가격 인상을 진행 중이고 내년 1분기까지 총 13.4% 올릴 계획이라서 이건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 비싼 제품을 더 많이 파는 소위 믹스 개선과 비용 절감 노력도 계속되고 있고요. 물론 실적 자체는 이상적입니다.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불안 요인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설기계 쪽 중국 성장은 아시다시피 그 HD 현대 건설기계로부터 받는 위탁 생산 물량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기보다는 소형 장비 위주로 좀 천천히 올라오는 수준이고 중대형 장비 수요는 아직 좀 부족하죠. 북미 시장 성장 역시 그 관세가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선수요 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 측에서도 이 효과가 사라지는 2026년에는 판매량이 한 3에서 5%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 가능성 같은 그런 정치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성장을 이끄는 아프리카 광산 수요, 이 부분도 좀 특정 국가, 바로 그 에티오피아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좀 마음에 걸립니다. 올해 신흥국 전체 판매량이 20% 이상을 한 국가가 차지한다는 건 글쎄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엔진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력인 산업용 엔진 수요 회복은 여전히 더딥니다. 3분기 매출이 줄어든 데는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2분기에 미리 땡겨 쓴 수요가 빠지는 역기저 효과도 분명 작용했을 겁니다. 북미 재고 수준도 아직 높아요. 현지 법인이 9개월치, 딜러들이 10개월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목표치보다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북미 시장의 관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 인상으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작년 실적이 좀 낮았던 덕분에 오히려 성장세가 더 두드러질 가능성, 그러니까 기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유럽 시장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북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선수요 효과가 일부 있었다고 해도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와 시장 회복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가격 인상으로 관세 부담을 상쇄한다는 계획이지만 중요한 건 그 선수요 효과가 사라진 뒤에 실제 수요가 과연 얼마나 탄탄할지 아니겠습니까? 회사 스스로 2026년 판매량 감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변수가 큰 시장이라는 점을 글쎄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재고를 목표 수준까지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요.
뭐 연말에는 딜러 재고가 오히려 늘어날 거라는 예상도 있더군요. 엔진 사업부 쪽으로 넘어가 보면 저는 여기 성장세도 계속될 거라 봅니다. 수익성이 높은 발전기용 엔진, 특히 북미의 수요가 꾸준한 가스 엔진 비중이 이제 4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나 오일 가스 개발 수요는 이게 뭐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죠. 방산 엔진 역시 폴란드 수출권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생산 능력 확충, 그러니까 캐파 증설도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 HD 현대건설기기의 차세대 모델에 자체 개발한 엔진, 그 DX05, DX08 이걸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전기하고 방산 엔진의 성과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진 사업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산업용 엔진인데 이쪽 회복이 더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길 기대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여전히 불확실성에 기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수익성 좋은 제품 비중이 늘었다고 하는데 왜 2분기보다 3분기 엔진 사업부 전체 이익률은 오히려 약간 떨어졌을까요? 이게 계절성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신흥시장을 보면 저는 기회가 리스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광산개발부는 단순히 에티오피아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금값 강세와 맞물려서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회사에서도 에티오피아 외에 잠재력 있는 한 5, 6개 국가를 추가로 발굴하면서 위험 분산을 꾀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나 아시아 자원부국들의 인프라 투자 움직임도 계속 주목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 에티오피아 의존도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올해 한 1000대 수준에서 내년엔 167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신흥시장 전체 물량에서 상당한 비중입니다. 만약 에티오피아 내부의 어떤 정치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진다면 실적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서 중국 시장의 더딘 회복세와 미중 간의 갈등 같은 지정학적 문제도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구조적인 체질 개선과 또 고수익 사업 강화를 통해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미 관세 영향은 잘 관리되고 있고 가격 인상과 제품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을 지키면서 전 지역에서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인상적인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 요인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이라든지 미국 대선 결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특정 국가,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나 특정 사업, 그러니까 산업용 엔진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선수요 효과가 거친 후에 진짜 수요와 재고 감축 속도를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HD현대 인프라코어의 미래는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과 또 잠재적 위험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제시된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해석하시고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내용 외에도 더 깊이 살펴볼 지점들이 많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